자, 국민주권정부 내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의 1순위는 검찰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몰락 과정에서 검찰권의 남용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으로 끝났던 검수완박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대류가주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는데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뒤통수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특히나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총대를 메고 공개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다가 좌절감을 맛본 의원 중 한 사람이다 보니까 더욱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의 생리를 잘 모르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예단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 같은 자리하고는 또 달라서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애를 많이 먹은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자유롭게 해임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검찰에서 수사권만 외과 수술을 하듯이 딱 잘라내서 경찰 국수본이라든지 새로 생기게 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조직에 넘기는 방식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도가 촘촘하게 얽혀있고 또 사정기관들 사이에서 교통정리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윤석열이 체포되었다가 다시 풀려나는 것 같이 황당한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안 생기게 치밀하게 제도 설계를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하게 될 검찰개혁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에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중요 범죄로만 한정하는 검찰개혁을 단행했고, 2022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로만 수사권을 축소하는 2차 개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수사 준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상위 법령인 검찰청법상 수사권 제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에서 개정된 시행령을 다시 폐지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면 검찰이 기존에 보유하던 수사권은 한국형 FBI라고 불리우는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 다음에 여기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인 거죠. 수사권 조정에 맞춰서 경찰의 권한은 대폭 강화되고, 현재는 행안부 장관 밑에 있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산되는 등 경찰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면서 욕 많이 먹었던 기관, 공수처였죠. 당시에 일 처리를 똑바로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사실은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 문제가 있었던 측면도 있고, 또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에 수사권이나 영장 청구권 같은 문제가 매끄럽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이 꼬여버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공수처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인력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거든요. 공수처가 앞으로 기소청으로 변하게 될 현재의 검찰, 그리고 경찰과 상호 견제를 하려면 공수처 검사 수준을 최대 300명 선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상태고, 검사 300명이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보다도 검사 수가 거의 100명 가까이 더 많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수처의 인력만 늘려서는 안 되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까지 부여를 해서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같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영장 청구권은 특히나 현재 헌법상으로 검사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을 다른 기관에 부여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검찰청법이나 형소법은 민주당 혼자서 개정을 하면 되지만 개헌은 200석 이상이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또 거쳐야 되는 문제라서 국민의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수사권 조정 문제 외에도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었던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제19 감싸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기존에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만 가능했었는데 그냥 통상적인 징계 절차로 파면까지도 할 수 있도록 검사 징계법을 개정했거든요. 언뜻 듣기에는 해임이랑 파면이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파면이 되면 공직 재임용 기간도 해임보다 더 길게 제한이 되고 그리고 퇴직금이 깎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훨씬 더 크게 들어가죠.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고초를 가장 많이 겪은 당사자이기도 하고 윤석열이 다시 풀려남에 있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큰 역할을 한 부분을 온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검찰 개혁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실패했었던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개혁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